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9시 35분입니다. 모처럼 여기 바깥에 좀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이 바깥에 앉아 있기가 좀 추워서 안 나왔는데 요즘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춥지가 않아가지고 오늘은 좀 이렇게 바깥에 나와가지고 내가 영상 기록을 한번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11월 10일 됐네요. 바깥에 집 저 건너편에 보이는 이거 손이 전부 다 이거 갈라지 가지고 반창고를 전부 다 이거 종이 반창고를 붙여 가지고 이거 터치를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열 손가락 중에서 반창고를 8개 붙여 가지고 이거 오른쪽 새끼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야 되는데 저 이제 보이는 저 나무가 대추나무인데 대추나무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파리가 이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진 것을 보면은 이제 내가 좀 수월습니다. 내가 좀 수월해요. 여기에 저 나무 하나에서 잎이 엄청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그냥 그 산속 같으면은 저 이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산속 같으면은 저거 이제 낙엽이 돼가지고 보기도 좋고 참 좋은데 여기는 완전 아스팔트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는 나무잎은 쓰레기입니다. 저걸 계속 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잎이 다 떨어지면은 내년 3월 달까지는 좀 내가 편합니다. 이제 안 쓸어도 되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한 5달은 5달 아니고 한 6달은 편해요. 그러니까 11, 12, 1, 2, 3, 4월 달까지는 4월 달에는 이파리가 좀 돋아오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6개월은 내가 좀 편안하고 그다음 6개월은 힘들고 그래요. 이제 잎이 돋아날 때부터 잎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고 요즘 이제 여름 되면 제일 많이 떨어져요. 여름 가을 되면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이제 좀 편안한데 우리 저 큰 길가 옆에 있는 저기 은행나무는 잎이 이제 떨어지려면 아직 좀 멀었어요. 저기 아주 좀 추워져야 떨어지는데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아이고 바람 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은행이 떨어질 때는 진짜 그 교통사고 날 정도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떨어져요. 아이고 그럴 때는 전 진짜 그 청소부들 참 힘들죠. 거기 썰고 나면 또 떨어지고 썰고 나면 또 떨어지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떨어지는 그 장소에 따라서 대우도 받고 그렇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저 나무를 좀 서구청에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좀 잘라줄 수 없느냐 문의를 했는데 잘라줄 것 같다 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저기 구청에도 가로수 치는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아마 주인이 계시는데 허락하면은 자를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자르기는 잘라야 되는데 어디 할 줄을 몰라서 이제 좀 저렇게 있는데 저 할머니하고 저하고 엄청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좋아가지고 사이도 엄청 잘 지냈는데, 그리고 저 할머니께서 한 오래됐어요. 한 몇 년 전에 그 따님이 이제 그 결혼을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내가 나주로는 집이 없으니까 청첩장을 꼭 우리 집 대문 앞에 그 우체통이 있으니까 저기다가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꼭 그 결혼식에 참석하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할머니를 매일 보는 게 아니니까 어쩌다가 한번 만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하고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199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오래되죠.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한 26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내가 41살 때 돌아갔으니까 26년 됐네요. 그러니까 26년 그 이전부터 그 우리 어머니를 하고 오랫동안 잘 아시는 할머니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따님 결혼하신다고 하니까 그 중매를 했지. 이제 저 할머니께서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매 좀 해라. 그래가지고 성사 되면은 내가 100만 원 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아시는 분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경찰 공무원을 소개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잘 아시니까 우리 어머니하고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오래된 할머니예요. 그래서 청첩장을 좀 우리 집 앞에 넣어놓으세요 하고 나는 또 이제 잊어버렸죠. 그랬는데 청첩장이 없으니까 나는 한동안 잊어버렸는데 한참 지나서 보니까 막 결혼을 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던데 아마 할머니께서는 청첩장을 왜 안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잊어버렸는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에 내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여기 이제 출마를 했다고. 한 2년 전이죠. 출마했었을 때 할머니 내 여기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공약을 또 이야기했다고. 내가 이제 우리 33가지 공약 있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따님도 결혼하고 이러니까 결혼하면은 그 3억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뒤로부터 영 할머니가 너를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뭐 지금도 저 집 앞에는 내가 청소를 같이 하고 이랬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뭐 봐도 인사를 안 받고 그래요. 이제 한 번씩 웃자다가 한번 만나면은 내가 인사를 하려면은 먼 산을 바라보니까 내가 인사한 내가 미안찮아요. 그럼 나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고, 그래 몇 번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 할머니 저 대추나무 소유인데, 전에 같으면은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저 나무를 잘라준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 뭐 대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르기는 잘라야 되는데, 아이고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은 JQ라고 있다. JQ. IQ하고 MQ는 내가 알지만은 JQ가 뭐가 그랬더만은 우리 직원이 그러더라고. 전마 저거는 JQ가 높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야, JQ가 뭐고 이랬더만은, J 그 잔머리를 잘 굴린다 이 말이에요. 잔머리가 뛰어나다 이 말이라. 그 말을 가지고 JQ가 뛰어난다 그러는데, 정말 그 잔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직장에 생활하다 보면은. 그걸 보면 참 진짜, 우리는 이제 그 민원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 민원부서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참 진짜 폭주합니다. 폭주해요. 전화 어마무시하게 옵니다. 전화. 그러면은 이제 그 친절하게 응대를 하다가도 그 말이 서로 이렇게 좀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언성을 막 높여요. 공무원들은 언성 높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언성 높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한번 당하고 나면은 진짜 막 그다음부터는 전화 받기도 싫고 그래요. 하여튼 그 전화를 엄청 많이 받는데, 그 전화 받기가 싫어가지고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오래 있다가 오는 사람들. 참 뭐라 말을 할 수는 없고. 그 참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떤 분한테 내가 이제 글을 하나 적었는데, 안녕하세요. 그 일건천하 무난사라는 말이 있고, 한결같이 부지런하면은 천하 하늘 아래 무난사 어려운 일이 없다. 이제 이건데 아마 정주영 회장님이 그 노래 그 말을 좋아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결같이 부지런하면은 천하 무난사 어려운 일이 없다. 그렇게 볼 때 부지런한 일건 시계인건 정해 6파라밀 중에 시계인건 네 번째가 건이거든. 부지런한 건데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지. 그런데 한결같이 부지런하면은 어려운 일이 없다 이 말이야. 항상 매사에 꼼꼼하게 평상시에 일을 꾸준하게 잘 해놓으면은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놔야 돼. 늘 평안할 때 촘촘하게 꾸준하게 일을 계속 잘해놓으면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그 일을 제대로 안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냥 그대로 엄청 당해요. 그리고 사람은 이래 보면은 진짜 그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만 이래 직장 생활 해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일을 막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막 장갑 끼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농띠를 치고 있어요. 참, 네.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도 묻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건천하 무난사고, 백인당중 유태화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백번 참는 가운데, 백인당중 그 100번을 참는 가운데 유태화, 큰 이제 그 평화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뭐 진짜 많이 참아야죠. 말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말 조심해야 되고, 백인당중 유태하고 일건천하 무난사고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이래 사람 이래 쭉 이래 보면은 참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곤란하지. 뭐 14분 지나가 버렸네. 자, 아이고. 정말 내가 볼만한
유튜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이래 보면은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뭐 아직 오늘도 윤창중 씨 그 유튜브를 내가 뭐 많이 듣는데 오늘 아침에는 뭐 딴 거 듣느라고 그걸 못 봤어요. 오늘도 아직 다 못 들었다고 그분은. 그러니까 하루에 보고 싶은 거는 한 유튜브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보는 것은 한 10개 정도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90개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시픽스에서 이제 변희재 대표님하고 이제 뭐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저것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듣다가 보면은 내 방송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오늘은 해볼까 싶습니다. 전에 전에 그 저기 변희재님께서 이제 말씀하기를 우리나라의 이제 권력의 제1인자가 누구냐 라고 할 때에 그 천공이라고 있어요. 천공 다 알죠. 천공이 1인자 1이다. 실질적인 대통령이다 이 말이지. 이름은 이병철이고 정과는 하나 17범이 있다 그래요. 17범. 그러니까 뭐 집시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좀 질이 좀 안 좋은 정과가 있다 그래요. 나는 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공이 정과가 17범이고 나이는 뭐 아직 뭐 어리지. 64년생 같으면은 뭐 한참 밑에잖아. 내 밑에로 보면 한참 밑이잖아. 그런데 이제 2위가 이제 김건희 여사고 3위가 강신읍 변호사라고 있어요.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라고. 회장 아니라 하지만 실질적인 회장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당새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인데, 우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뭐 유튜브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진짜 정보의 홍수를 이루고 있고 많은 유튜버가 있는데, 나는 그 유튜브를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나 후원을 받는다 그러나 막 그렇게 후원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정권인가 아니면 구속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후원하면은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요. 막 세계에서 제일 후원을 많이 받았다는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몇십억 단위예요. 몇십억 단위로 그걸 받았다 그러더라고. 가로세로의 그 강용석이도 후원을 많이 받았고, 하여튼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니고 몇십억 단위로 그렇게 받는가 보더라고. 그게 이제 제일 크게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라든지 기타 또 슈퍼챗도 받고 이렇게 하는가 보더라고. 그리고 많이 받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받는데, 그거를 생계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아무리 슈퍼챗이라든지 또는 또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은 정명을 해야 되거든요. 바르게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로 정견을 하고 정사유를 하고 정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극우라든지 극자 이런 거는 정견이 아니고 정사유도 아니고 정어도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슈퍼셋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 뭐 후원을 받아가지고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견리사의라고 말이지. 이익을 견덕사의라고도 할 수 있고 견리사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견덕사의. 덕을 본다든지 이익을 본다든지 쉽게 말해서 돈이 생긴다. 돈이 생기는 일이 있다면은 이것이 어려운 일인지 어렵지 않는 일인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견리사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극우라든지 극자로 치우쳐가지고 지지자들한테 무슨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거 고쳐야 돼요. 여기. 차라리 막노동을 하는 게 나아요. 막노동. 아직까지 막노동 할 장소는 많이 있다고. 몸만 건강하면은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들 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차라리 그게 훨씬 나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이런 일을 하게 됐나. 참.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내 정치 이제 흐름을 보려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흐름을 제대로 보려면은 그 강신업 변호사, 우리나라 서열 3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강신업 변호사 그 유튜버가 있으니까 그거 하고 천공 그 이병철이가 또 자기가 이제 뭐 정법 시대인가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공이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또 강신업 변호사는 이제 김건희의 이제 심중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파워가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말하는 대로 이제 다 되는 거라 지금 그 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요 지금 이 판입니다. 이 판이고.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강신업 변호사가 말했듯이 이재명 씨는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국회 회기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불체포 그 체포 못하는 이제 그런 뭐 그것을 하는가 봐요.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체포 동의안이 이제 부결되니까 체포가 안 되는데 12월 8일쯤 되면은 이제 그 정기국회가 없으니까 그때 이재명이가 구속될 거다 그렇게 해요. 근데 뭐 강신업 변호사 이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상당히 실질 대한민국을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3위예요, 3위.
김건희 여사의 이제 아주 뭐 심중을 그대로 헤아려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맞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천공은 뭐 천공 말하는 대로 이제 뭐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뭐 긴 이야기 같은 거는 자세하게 뭐 자세한 이야기들은 그 변희재님 미디어워치 또는 이제 강동서 뭐 김용민 TV 이런 거 보면은 자세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긴 이야기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곧 구속이 될 것 같아요. 구속이 12월 달에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왜 저렇게 이제 이재명 씨를 잡아 넣느냐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 힘 가지고서는 그 이재명 씨를 구속을 못 시킨다고.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현재 169명인가 그래 되지. 그런데 거기서 그 안에 내각제를 선호하는 그런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낙연이가 있고, 뭐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서른이라든지 서른 의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지금 이제 국회의장 김진표를 비롯해 가지고 또 여러 사람이 있는가 봐요. 조홍천이도 있고 뭐 그런. 조홍천이는 왔다 갔다 하는가. 하여튼 여러 의원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총선이 이제 1년 한 6개월 남았죠. 이제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아마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의 뭐 의원 거의 대다수하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창당을 한다 이 말이죠. 창당을 할 때 민주당의 이제 그 내각제를 선호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힘을 합해버려 가지고 당을 하나 만든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하려면은 이재명 씨를 이제 구속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이미 국민의힘당하고 이제 그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재명을 치는 거야. 근데 이재명은 꼼짝없이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판이라고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 입장인데 우리나라는 내각제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각제하면 안 되지. 뭐 허경영 신인님께서 신정 정치를 이제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등장하는 이 때에 그 내각제가 되겠느냐고.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제 개입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쉽게 인간들이 보면은 야 이제 우리들 세상이다. 민주당 안에 있는 내각제라는 말을 안 해요. 내각제라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이원 집정부제로 해가지고 대통령은 그대로 있고, 대통령은 누구 말대로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앉아 있고, 나머지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권한은 내각제 수준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 이렇게 다 해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죽어나는 거는 국민들이 죽어나고 지금 급판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안에서 내각제를 선호하는 이런 팀들하고 윤석열 이제 그 국민의힘당하고 서로 이제 힘이 합해졌기 때문에 이재명이를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미 찝찝거리 보고, 물론 이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니까, 그런데 한 20일 동안 뜸을 들였다가 12월 달에 잘라버린다 이 말이지. 이준석이 잘리듯이. 이준석이 지금 잘려가지고 지금 뭐 이제 자기 구역은 이제 또 협상을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 살려줄까 말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준석이가 대차게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깜빵 가면 죽는 줄 아니까. 아이고, 그 대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또 깜빵 안 간 사람 어디 있노? 소크라테스도 누구 말 때 라우나에 보면 테스 형 있잖아. 테스 형 보면 세상이 왜 이래 힘드냐고 테스 형 불러샀는데 그 테스 형도 깜빵 가서 죽었잖아. 예수도 뭐 깜빵 가서 죽었지. 그냥 그러니까 4대 성자 중에서 2사람이나 깜빵 갔다고. 이승만 대통령도 한 5년, 한 6년 정도 깜빵 생활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짧았지만 깜빵 생활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깜빵 생활이 자기가 거기서 수양하고 공부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깜빵 가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또 죽는 것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니까. 자기가 이 생에 지은 업을 가지고 그대로 또 후생해서 그대로 또 다시 바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어린애들이 깜빵 가면 그냥 자기 인생 끝난 줄 알고 말이지 그러는데 그게 안 돼. 이준석이도 약하고 이재명이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여튼 지금 그래 되는가 봐요. 그래 되고, 나는 원래 뭐 정치인이 뭐 이재명이가 뭐 깜빵을 가든지 말든지 이준석이가 뭐 지금 목이 왔다 갔다 하든지 말든지 원래는 나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느냐. 원래 내 전공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내가 이 이야기는 숱하게 막 했지만은 그렇다고요. 원래 내 전공은 전공이라기보다는 첫 발자국이 교회, 기독교, 목사 이거예요. 그 참 목사의 길을 목사님을 너무 사랑했고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거기에 사람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뭐 미치다시피 하는 거예요. 매혹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 고현범 목사님 볼 때에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뭐 이랬는데 그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 밑에 있는 내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내를 보았으면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통해서 나타나 가지고 예수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이제 느낄 만큼 그런 이제 온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고현범 목사님이 그랬었다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총재님하고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 한 40분 동안. 그런데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반응이 총재님 하시는 말씀에 그냥 굉장히 반응하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봤으면 싶을 정도던데 이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표시하더라고. 그래서 참 저런 분이 총재님의 이제 사람이 돼가지고 총재님이 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재님과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제일 응대하는 태도나 모습이 제일 좋더라고. 그 총재님께서 한 40분 정도 살아오신 이야기를 쭉 하시던데 아침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그진 끝났는데 결과는 아직 뭐 민주당이 좀 선방을 했다 그랬었는데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보려다가 내가 말아버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윤석열 이제 정부가 이제 6개월 했죠. 6개월 했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더 할 건가 이걸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오늘이 10일 목요일이고 내일이 11일 금요일, 12일이 토요일이고 19일이 토요일이고 26일이 토요일이네요. 27일 일요일, 28일 월, 29, 화, 30일이 수요일이네요. 11월 30일 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기다리던 그 변희재님이 이제 그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는데 왜냐니까 이제 최순실하고 이제 이분하고 서로 이동환 변호사하고 많이 만나는 모양인데 최순실이는 이제 그걸 빨리 터뜨리기를 원하는가 봐요. 그래서 왜 이래 자꾸 이렇게 9월 달부터 하기로 했는데 못했잖아요. 10월 달에도 못했고 11월 달에도 초에 한 대 했다가 중간에 한 대 했다가 11월 15일 날 한 대 했다가 진짜 최종적으로 11월 30일로 날짜를 박았다 하더라고. 최순실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태블릿에 대한 진실은 11월 30일 오후 2시에 이제 이렇게 날짜가 확정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내려앉힐 수 있는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윤석열 정부를 막 이렇게 막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내가 뭐 어떤 보니까 어떤 스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스님이 하신 말씀을 어떤 분이 또 동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총재님께서 이제 그 왕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런데 그거는 총재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재심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이고 내 같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재심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독자가 적으니까 진짜 꼭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몇 사람만 보는 거니까 나는 마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윤석열 정부는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니까 빨리 교체하는 게 제일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체하는 방법은 뭐 하늘이 이제 때가 되면은 뭐 그 교체가 되죠. 그런데 그걸 또 현실적으로 되려고 하는 현실적으로 되려면은 지금 현재 그 터진 게 있다고. 현실적으로 터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청담동 사롱 딱 두 가지야. 두 가지가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수갑을 채우면은 말이지 오른팔 왼팔 이렇게 딱 손을 못 움직이도록 이렇게 수갑이 그 두 개잖아, 두 개. 쇠고랑이라 그러나 쇠고랑이 두 개잖아요, 두 개. 오른손 왼손 잡듯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침으로써 윤석열이 정부가 내려앉는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퇴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치야 돼. 한동훈이를 치면서 한동훈이가 구속 수감될 때 윤석열 정부도 아이고 손들어 버린다고. 지금 그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수갑은 오른팔 왼팔 오른손 왼손을 두 개 채우듯이 한동훈이를 끌어당기는 것은 두 개라. 지금 볼 때에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청담동
사롱에 이제 갔느냐 안 갔느냐 요걸 가지고 자기가 법무부 장관직을 건다고 했으니까, 그런 이제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이 지금 현재 진실이 드러난단 말이야.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간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것이 이제 터뜨리는 거야 지금. 첼로 연주하는 사람의 3년 동안 동거했던 그 남자가 지금 이제 터뜨리고 있다고. 그리고 시민 언론 더 탐사 강진구 기자가 지금 이제 세밀하게 지금 파나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 되면은 이게 다 드러나요. 그러면은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들이 다 나온다고. 그럼 자기가 그만둔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태블릿에 대한 이제 수갑이 두 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팔은 왼손은 묶었다고. 그럼 오른손을 또 묶는 것은 변희재의 태블릿의 이제 그 실체, 이것을 밝혀낸다고. 그것이 11월 30일 날 오후 2시 이거는 확정이 된 거예요. 정말 이번에는 진짜라고. 왜 이때까지 그걸 안 했냐 하니까, 청담동 그 사롱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간 게 확실한데도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조작을 워낙 잘하니까, 설마 대한민국 검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지만은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이것을 빼도 박도 못할 정도의 완벽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조금 늦다 그랬는데, 이제 최순실이가 하도 이제 빨리 하자 그러니까 이제 11월 30일 날 오후 2시로 못을 박았어요. 그때 태블릿에 대한 이제 이것을 이제 진실을 터뜨리게 되고, 그러므로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래요. 아니야, 이제 그 멤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이제 방문해 가지고 변희재 대표가 이제 그 방문단을 보내겠죠. 보내 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한마디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연결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위정교사 한 거니까 이거는 큰 벌이라고. 이게 그래서 한동훈이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느냐 하면은, 그때쯤 되면은 12월 초쯤 되면은 이재명이를 이제 구속시킨다고. 구속시키게 되면은 개딸들이라고 했다. 개딸이 뭐냐 하니까 개의 개딸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때는 바야흐로 이제 버글버글 끓는다고. 이제 이게 인계점에 항해서 가는 거라고. 백두까지 끓는 지질까지 간다고. 이재명이를 구속시켰으니까. 응? 지금 민심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당도 아니에요. 그 무언가를 향해서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떠가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누구냐? 허경영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찾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런데 이재명이를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구속되어 보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런데다가 이태원 그 참사, 12구 참사에 대한 그 죽은 사람 가족들이 이제 또 뭉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는다고. 그런데다가 12구 참사 때 소방청장을 뭐라 그러나 입건을 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입건해 놓으니까, 아니 세상에 이럴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어제 아래 뭐 윤석열 대통령 나가지고 막 뭐라 하더라고. 뭐 몇십 명이 몇십 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일을 제대로 안 했느냐고 경찰을 막 뭐라 하더라고.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뭐라 할 때는 남 안 보는 데서 짧게, 남 있는 데서는 칭찬을 해야 되고, 남 안 보는 데서 뭐라 하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있는 데서 그냥 강력하게 뭐라 쓰는 그 하면은 그게 되느냐고. 그런데 거기 이제 할로원데이, 뭐 이태원의 그 할로원 그 행사, 그것을
천공이 이제 이렇게 없애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것도 국정조사를 해보면 나오죠. 왜 그때 용산 그 구청장이 이제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하고 이제 같은 그 사람이 이제 공천을 줘가지고 이제 그 구청장이 됐는데 그 직속에 이제 정보가 들어왔단 말이야. 용산에 할로원 이것이 행사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지시를 바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청장이 그 공무원들을 배치를 안 한 거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이 이제 국정조사 되면 이제 밝혀지겠죠. 이태원 참사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끌고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고 이런 시점에 양쪽이 다 터지는 거야. 청담동 술판 이것이 이제 또 터질 거고 테브리스에 대한 진실이 터져버리고. 자, 이 사람들은 뭐냐? 국민의힘당에 지금 이제 의원들하고 민주당에 이제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내각제 세력들은 야, 이제 이래가지고 막 대통령은 그냥 술이나 마시는 로봇으로 세워놓고 우리끼리 이제 해먹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이 다 짜 있는 상태라고. 그때에 하늘에서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희재 씨가 말한 윤석열을 하루바삐 이제 땡겨야 되는 그런 때가 이제 거의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때가 무르익었다 이 말이에요. 무르익었어요. 자, 그때에 이제 요는 모든 것은 국민들의 마음은 민주당도 떠나 있고 국민의힘당은 벌써 떠났고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때를 향해서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다시피 가장 재미있는 구경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재미있는 구경을 우리가 한다고. 나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아버리는데 나는 원래 이제 청소년기 시절 때에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을 알았고 또 그분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홍건선 목사님 광화문 내수동 교회에 있는 홍건선 목사님과 이제 같이 이제 침식을 같이 하셨지만은 나는 그렇진 않았지. 그분 고인범 목사님을 하고 같이 뭐 자고 이러진 않았지만은 엄청 내가 존경했다고. 뭐 존경할 정도가 아니라고 그냥 미치도록 사모하고 좋아했고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꽉 찼었단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현재 특히 한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대단히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졸업한 거지. 빠이빠이 한 거라고. 아이고 뭐 기독교나 가톨릭에 있는 뭐 신부나 뭐 기독교 안에는 목사나 신부나 무슨 교회 장로나 집사나 뭐 거기에 숱하게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 거야. 돈 1,000억 아니라 이 우주를 다 준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라 하면 난 안 믿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또 뭐 불교 가지고서도 세계 종교를 통일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나는 강정산의 가르침으로서 전 세계를 통일할 줄 알았다고. 한참 그걸 오래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아니고 결국 가서는 허경영 내가 그때 우리 고종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그
원자력에 관한 그 박사입니다. 내보다 나이가 9살 적지. 예. 그 동생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 동생한테 보면 미안한 것이 내가 항상 그 개벽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개벽은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야 한평생을 개벽된다, 뭐 강정산이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봐서는 내가 참 한평생 그냥 그 소리만 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야 이제는 강정산도 아니고 이제는 허경영이 다 내렸더만. 아이고 형님 완전히 이제 뭐 형님 무슨 말을 해더라도 나는 이제 안 들린다 이거지. 그런 거 그 전에 그 강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개벽은 안 왔고, 그것도 개벽이 오늘 내일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고.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하는데 한 달 두 달 막 이래가지고 사오미 신유술, 사오미 개명 이래가지고 말이지. 사오미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래가지고 사오미 뭐 사오미가 많이 있다고. 무슨 사오미냐면은 그 경진 신사 이모 개미년이 있었고, 신사년이 2001년, 이모가 2002년, 2003년이 개미년이고 그랬어요. 그 전에도 또 사오미가 있고, 사오미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할 때 그게 사오미거든. 기사 경호 신미 무진년이 이제 1988년 무진년이고 1989년이 기사라고, 그 다음에 1990년이 경호, 그 다음에 1991년이 신민이 아니야. 그때가 사오미였어요. 그때 개벽된다고 한참 그랬다고. 그 강정산 믿는 개통해서. 그래, 그게 안 왔거든. 그러니까 1989년도, 1990년도, 1991년도 이제 무진, 기사, 경호, 신미, 그 사오미였거든. 그게 그때 개벽 온다 했는데 안 왔다고. 그러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그 뒤에 10년이 얼마냐 하면은 1989년에 10년 뒤면은 1999년이라고. 이야, 1999년 대단하지. 그러니까 무인 기묘 12년 뒤구나. 12년마다 하고 그러면 기묘 1999년이 기묘년이고 2000년이 경진이라고. 그다음 2001년이 경진 다음에 신사였거든. 그 2002년이 이모, 2003년이 개미. 그때 사오미 굉장했다고. 그 강정산 믿는 사람들한테 2001년, 2002년, 2003년에 뭐라고. 그때 막 진짜 그 굉장했어요. 내가 그 이야기는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때도 사오미가 온대 가지고 근데 동생 보고도 막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야, 이번에 막 개벽된다 이래 가지고 말이지. 근데 그게 안 됐거든. 그래, 안 돼 가지고 이따가 이제는 막 그또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만 오늘 이야기하고. 그래, 이따가 내가 그 동생한테 그랬어. 야, 이번에는 아무래도 허경영 총재님이 진짜인 것 같다. 이러니까 형님 허경영이가 뭡니까? 그 공학 박사예요. 원자력 공학 박사인데 형님 허경영이 뭡니까 해가지고 있잖아. 내하고 대화도 안 한다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진짜라고. 그러니까 저거 뭐고 저게 그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만든 그 할배 있어요. 할배 그 점잖게 생긴 그 지팡이 짚고 있는 그 할배, 그 사람이 몇십 번을 실패를 했어요. 몇십 번만 뭐 평생을 거쳐가지고 내 실패하다가 막판에 통닭 그걸 튀기는 그걸 성공을 해가지고 대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나 역시 이때까지 내 실패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때가 다 된 거라고. 반전을 통해서 된다 그랬거든. 이번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구속이 가깝고 다음 달 가깝고 전반적인 분위기로 경찰들도 부글부글 끓고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도 버글버글 끓고 태블릿의 진실도 밝혀지고 청담동 술사롱에 대한 것도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이다. 그리고 내각제가 지금 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그러니까 모든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주인공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서 말이지 탁 어떤 그 주인공을 구출해 내는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클라이막스에서 말이지 죽기 일보 직전에서 그냥 딱 그 악인을 응징을 하고 이제 주인공은 살아나고 이제 이런 장면이 많이 있죠. 고판이다 지금 딱 보니까 고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 3월 9일 날 2022년 3구 대선 때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재명 아니면은 윤석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찍는 것으로 모든 언론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0.001%의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를 했지만은 표로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찍었지. 표를 찍고 이렇게 했지만은 전 국민들이 이제 표로 찍을지는 못했다고. 혹자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공약은 좋아서 하고는 싶은데 찍어봐야 이거는 너무 이재명이나 윤석열의 표가 많으니까 찍어봐야 안 되니까 그래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댔겠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그 빨갱이한테 그 정권은 줄 수 없으니까 윤석열한테 표를 준 사람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돼가지고 지금 이래 왔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현재 무정부 상태라 그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누구나 다 허경영 총재를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 있어야 되고, 평론가들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야 되고, 언론 방송에서도 그런 말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된다고. 진짜 되려면은 그러한 때가 이제 지금 뭔가가 터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터지는 만한 이런 사건이 생기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우유 실험을 지금 이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끼리는 알고 있잖아.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런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총재님의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을 붙이면은 우유가 썩지 않고 물과 단백질로 분리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굉장히 만병통치가 되는 그런 특이한 그런 이제 약품이니까. 이것을 몇 소수가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미국의 이제 FDA라든지 미국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승인을 한다든지, 내 이야기하다시피 이제 후쿠시마 앞에 세슘 문제를 100조 원을 받고 해결을 한다든지, 안 그럼 트럼프가 한번 이렇게 지금 뭐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하늘궁을 방문을 한다든지, 기타 국내외적으로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나게끔 돼 있다고 지금. 반드시 이치적으로 나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허경영 이렇게 이제 찍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그래서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마음은 확 쏠린다고. 또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음 달에 일어나는 사건은 이재명 구속, 또 이달 말에는 11월 30일 날 오후 2시에는 변희재의 이제 태블릿에 대한 어떤 진실, 이거 기자회견하는 거, 이런 걸 저런 걸 해가지고, 그 청담동 사롱 문제에 이제 그 완전히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음성, 대통령의 음성, 그리고 한동훈이가 갔다는 사실, 블랙박스 안에 이제 그 사진, 이런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면은 한동훈이가 두 손 들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경랑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 최대집 의사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나오는데 안전하게 그걸 해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떻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에 이제 이렇게 업이 되느냐 할 때는 이제 국민의힘당 뭐 후보로 놓을지 민주당 후보로 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당 후보로 경선하는 그 과정에서 그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열화와 같은 이제 지지를 받거나 트럼프가 한번 온다거나 그러면 세션 문제가 한번 터져준다거나 이 모든 것이 정비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이제 경기는 어려워지니까 캄캄할 때에 이제 밤하늘에 별이 빛나듯이 이제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몇십 년이야 지금 아마 15살 때부터니까 50년이라고. 50년 동안 내가 해온 거라고. 지금 변희재라든지 이런 분들은 6년 동안 지금 이제 내 집회를 하고 있어요. 태블릿에 대한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6년 동안 투쟁을 해가면서 밝혀낸 거라고. 검사들이 막 안 해준다는 걸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이걸 드러낸다고. 자,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했는데 또 그만하겠습니다. 여하튼 가장 재미있는 그런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년 상반기쯤에는 새로운 대통령,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 취임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다.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다. 그게 이제 눈앞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내각제 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내각제 하는 세력들, 저 국민의힘당에서도 뭐 내각제를 다 선호하니까 권성동이, 장제원이 뭐 이런 다들 윤핵관들, 윤핵관, 뭐 윤상현이 이런 사람들 다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자, 이제 우리들끼리 잘해먹고 이렇게 하자 할 때에 하늘이 빵 치가지고 임마 잘해먹게 뭘 잘해먹어 임마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상.